소방안전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봄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으로 휴일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과 함께 재난위험시설 14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급경사지 2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기능 숙달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 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전통사찰, 문화재 등 합동안전점검과 소방 헬기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그다음에 소방관서별 산불 소방대책본부 운영, 특히 강화지역에는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구에서는 해빙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투자유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콘택트산업 유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택트산업은 기존의 텔레마케팅에다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응대를 하는 서비스로서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이 콘택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구축을 착실히 하여 왔습니다. 콘택트산업 육성 조례라든지 콘택트산업협회, 유치협력관,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유치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반을 재정비해서 이 콘택트산업을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구와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컨택 산업 관련된 센터를 유치할 때 입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DB 구축 관련해서 행정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유학생 유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대중국 전략 틀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관련 대학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나 인천대, 인하대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입해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중국 유학생 수는 2011년도 기준으로는 1,085명이었으나 현재는 2013년 기준으로 91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 유학생 한 명당 인천에서 1년 소비하는 것이 5만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향후에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그동안 인천 대학과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왜 감소하는지 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과제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단계로서는 향후 계획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현재 구축을 했고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의 권유사항을 수렴해서 2단계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유치 관련된 기획행사나 또 인천의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3단계로는 귀국 유학생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좀 질 좋은 중국 유학생들이 인천에 보다 더 많이 와서 향후에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인천의 전체적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관실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과 직원님들께서 능동적으로 피수감에 임해 준 결과 무사히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감사원 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작년도 청렴도 권익위 평가 결과 특히 외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 하위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각종 공사나 민원 업무 처리 시에 금품, 향응이나 편의 제공을 간접 경험을 해봤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사 감독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동료의 금품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 하는 것이 응답자의 90%를 차지했다 하는 점이 매우 부끄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렴 교육을 좀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2일 날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장님 특강을 비롯해서 권익위 특강을 이 자리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 사업소,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각종 각급 공사감독관 대상자가 전원 참석해서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 구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천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전에는 세무 파트와 이제 교통 이 과태료 부분에서 분리돼서 개별 영치를 해왔었는데 이를 통합을 시키고 또한 군구별로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천연 차량을 해당 지역에서만 영치를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을 통합을 해서 타 군구에 속하는 천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와 세 수입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 영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상 계좌를 마련하고 또 징수 촉탁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다음. 올해 그 영치 대상 체납 차량이 26만 대에 8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위해서 올해 영치 목표를 15,000대, 그다음에 1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군구에서도 통합 영치와 과태료 징수 촉탁제의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재산 기초 자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 소유 토지 중에서 이용 상황과 공부 간에 불일치한 그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고 미등록 은닉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또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대장의 내역과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 대장을 서로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상이한 자료들을 3,456필지에 18,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법원의 그 등기부 등본과 같이 대사를 맞춰서 이러한 상위 자료된 그 내역을 추적을 해서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군구에서는 공유 재산에 대한 그 공부와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에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변상금 등의 그 어떤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청 각 부서에서는 재산관리관 및 군구의 위임 재산관리관의 공부 조사와 현지 조사를 할 때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 두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상 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행사 전에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확산을 시군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하고 2월 26일 날 2시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저희는 이제 신세계백화점 야외 광장에서 캠페인을 시장님 모시고 하게 되겠습니다. 각 군구에서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태극기에 대한 그 사전에 여러 가지 태극기 달기 전에 배부하는 게 굉장히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태극기에 대한 후원도 좀 받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배부와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으로 배부를 하고 시범 지역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전세대가 개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각 군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차량용 스티커도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6주년 3.1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을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한 인천 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토목이라든지 건축 기계 분야별로 교수와 또 안전 분야 기술사 등 총 57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 자문을 연중 지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도 대상 시설에 대한 기획 점검을 해주시고 현장 점검할 때 기동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복지국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과 나눔의 정을 통해서 훈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나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를 그 616억 원을
30만 2,013명에 대해서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 그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발굴과 사회복지시설 입문 격려를 통해서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은 그 시 관내에 1,376개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을 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시와 군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은 그 제수용품이나 수입식품 등 유통 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구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그 복지통장하고 이장 및 민간 협의체 등을 활용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고요. 특히 설 명절 연휴 기간 내에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 등 역사적인 상징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천을 그 애국애족의 호국 보훈 도시로 구현함으로써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은 인천 창녕초등학교 등 국내 독립운동 시설 9개소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등 국가 수호시설 27개소가 있는 그 호국과 보훈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호국 보훈 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선 차질 없는 인천 보훈병원 그 건립을 위한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11월에 인천 보훈병원 기공식과 2017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 보훈병원 기공식과 때를 맞추어서 인천시와 국가보훈처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호국보훈도시 인천을 선포함으로써 호국보훈 관련 추진 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 및 사건을 테마로 호국보훈을 강조한 그 스토리텔링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기념일과 추모 행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나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인천과 관련된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봉남로에서부터 수봉복로에 이르는 수봉공원 내 현충시설 주변과 가로를 태극기 물결로 연결한 호국보훈존을 조성을 해서 지역사랑, 애향심과 국가사랑 정신을 고취해 나감으로써 호국보훈도시로서의 인천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을 함으로써 장사시설 재원 확보 및 사용기간 축소를 통한 미래세대 장사시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인상 내용으로 화장시설이 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봉안시설이 15만 원에서 25만 원, 자연장지가 25만 원에서 60만 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수효과 증대가 연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군구에서는 반상회보 및 군구 홈페이지 등 사용료 인상 홍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 연휴 성묘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설 연휴 인천가족공원 성묘객 추정은 약 27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장사민원 지원반을 편성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성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장사민원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설 당일은 전면 통제하고 18일, 20일은 부분 통제합니다. 시민의 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임시 진료소와 미아 보호소를 운영합니다. 각 군구에서는 차량 동제 및 대중교통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성묘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국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특별한 감독,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발표한 14세 이상 국민의 연평균 문화향수 실태 조사를 보면 연 5회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연 5회도 영화가 3회고 나머지를 국악, 양악, 전시회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국민이 이날은 꼭 문화를 향수하는 그런 날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날은 전시나 영화를 관람하고 계신데요. 인천도 우리시도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이달은 다음 주 25일이 되겠는데요. 25일 날 시청 로비에서는 그 런치 콘서트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각 문화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그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이라든지 민간 문화시설의 그 입장 요금의 자율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특히 이제 문화예술단체나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문화 행사를 확대 운영토록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있는 날에 향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각종 영화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안에 입장할 경우에는 평소에 그 영화 입장료가 8,000원에서 11,000원입니다만 이날은 5,000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만이 문화 향수는 아닙니다만 일단 영화는 그렇게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고 각종 공연도 이날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각 직원들이 정시 퇴근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곧 종합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만 군구나 공사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정비구역 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및 택배 보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 5개를 선정하여 예산은 6천만 원으로 구별 차관 사항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구에서는 대상지 후보 구역을 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5월 중으로 마을주택 관리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구 무의동에 사렴도가 있습니다. 이 사렴도를 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섬 프로젝트를 통한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원입니다. 면적은 7810제곱미터고 사업비는 약 9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보존 녹지 지역이고 201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사렴도 유원지이며 사업 내용은 휴양 및 숙박시설입니다. 기대 효과로 연간 2만 3천여 명이 추정되고 있고 인근의 실미도에 4만, 한학계 해수욕장에 14만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기대되고 본 사업을 섬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GCF를 활용한 후속 대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GCF를 유치한 이래 지금까지는 사무공간 운영비 등 지원 체계에서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인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GCF에는 사무총장 산하에 4개 국이 조직되어 있고 총 55명의 인력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GCF에서 마련한 재원은 현재까지 한 100억 불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20년까지 이 1,000억 불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그 12월에 VIP께서도 한아세아 그 특별 정상회의 시에 GCF와 GGI가 협력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간 한 7천억 불로 그 추정되는 GCF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개도국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먼저 그 GCF 유치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 유치, 또 핵심 시설의 유치 등을 통해 유치 등 4대 전략 13개 핵심 실행 과제를 시행해서 녹색 기후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인천시의 그 8대 전략 산업인 녹색 금융과 연계해서 녹색 금융 허브를 조성하겠으며 세계 기후 포럼 운영이나 글로벌 로카본 시티 서미트를 구성을 해서 인천을 GCF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저탄소 모범도시 구현사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낮추는 로카본존을 추진하고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에 송도 6809 개발사업 지구 내에 시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저탄소 친환경 도시 또 국제기구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비전 플랜인 글로벌 녹색 수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민 참여를 통한 녹색 생활 실천 활성화 방안으로 4대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생활 속에 온실 1인 1톤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탄소 포인트제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율을 높여 녹색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달 안에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에 국토부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 달에는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GCF 활용 후속 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우리 인천 지역의 특성과 사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억 원의 국비가 정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8억 원으로 인천 상공에 있어 인력 개발원 등 고용부가 선정한 10개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170개 가정에 4,912명을 목표로 직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로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총 108개 가정에 한 4,216명이 직업훈련을 수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구직자 1,175명 중에서 65%인 757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미취업자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취업 지원 관리를 통해서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현재 직업훈련 1차 모집 기간이 이달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지금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구에서는 우리 관내 구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 소식지나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업체 원화도급 수주율을 향상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자재, 인력, 장비를 우선 사용을 촉진하고
정부 공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년 대비해서 각 2% 이상을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군구 및 사업소에 대한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공고 시 및 각종 인허가 시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 권고 비율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자체사업 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자를 활성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기관과 시공업체 간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 상생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양항공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치 재창조를 위한 해양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해양산업 투자 분야 발굴 및 해양경제특구 지정, 거점 마리낭 등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를 해양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중점 투자 발굴 및 기본 방향 설정으로 저희가 해양 레저 산업, 마리나 등 해양 레저 산업과 요트, 보트 등 해양 레저 용품, 또 마케팅, 교육, 보험 등 해양 레저 서비스 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분야와 또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경제 특구 지정, 그다음에 발전 모델 구축입니다. 현재 해양경제 특구 지정 관계는 해수부에서 지금 지정 검토를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남구의 서용교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농림축산수산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인천시도 해양경제특구 법률안에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공조를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의 차별화 지원 정책 발굴이며, 다음에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계획 수립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해 가지고 소득 4만 불 시대에 해양산업의 도약 실천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달에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저희가 연구 용역비 8,500만 원이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15년도 7월에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15년도 11월 달에 용역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교육포럼 홍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EFA가 지난 25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UN, 세계은행, 국제기구 대표, 각국 정상이 대한민국 인천을 방문합니다. 2015 세계 교육 포럼 가장 큰 국제 행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행사는 195개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한 약 1,500명 정도가 참석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실국 사업소나 군구에서는 전광판이나 이런 각종 보유 매체를 통한 동영상 및 문자,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세계 교육 포럼 홍보 동영상 상영 등 홍보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자치법규는 총 744개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상위법이 위반되는 자치법규이거나 유사법규를 통폐합하거나 목적이 이미 달성된 법규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전체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 자치법규 정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에 법제처와 함께하는 이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주시고 법제처와 2월 25일 날 MOU가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실국장님께서는 MOU를 체결 시기에 11시 30분 영상회의실에 좀 배석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변인실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홍보대사 위촉은 각 실국별 행사 등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대변인실이 실국과의 협의하에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대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1인 이상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되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 일정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현황 조사 및 우수 사례 수집 등을 마쳐서 홍보대사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각 부서 대상 홍보대사 수요를 조사하고 검증 작업을 추진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위촉식을 거행토록 할 계획이며 4월에는 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시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사업 부서별 수요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인천 인물 발굴 및 관리 계획과 연계를 해서 인천 인력 풀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 담당관실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과 시책 추진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만 한다면 그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시정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권위와 보람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관계인들하고의 사전 의견 수렴이 미흡해서 불화와 충돌이 생기고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직능단체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미약하고 또 셋째는 민원이 예상되는 초기 시점에 실무부서의 대처가 부실해서 불신과 오해를 갖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금년에 소통의 정의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행정을 통한 민원 예방을 위해서 범시민사회와의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직능단체 또 시민사회단체의 시정 참여를 좀 확대를 해서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좀 구하고 갈등 민원과 집단 집회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갈등 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고견을 듣고 소관부서와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실 내에 직소 민원팀을 운영을 해서 민원 현장의 출장과 확인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로 시정의 신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전 부서에서 직능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저희 민원소통 담당관실에서 관련 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안입니다. 예,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 규제개선단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는 행정자치부 끝장 토론회는 4월 둘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토론회는 4월 넷째 주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시장님,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부처 국장, 기업인, 전문가,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시 토론회는 항공, 항만, 물류산업, 섬 등과 관련된 인천의 어떤 가치 창조를 주제로 한 그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토론의 그 주요 과제로서 핵심 과제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즉 MRO 산업단지를 허용하자는 것, 또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정부 재정 부담률을 균등하게 개선해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 과제로는 시내 면세점을 확대 지정하고 항만 물류 배후단지 내 공업지역을 변경하고 한중 컨테이너 항로 진입규제 폐지, 제3연육교 조기 착공 등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토론 과제는 행자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협조 사안으로 지금 주제 발굴을 위한 사전 토론회를 이번 27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본청과 사업소 각 군구는 규제 관련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3월 초에 시장님이 주재하는 사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14년도 규제개혁 실적을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상도 이제 할 계획인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둘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금 다소 좀 미흡하다는 그런 그 행안부의 어떤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좀 더 규제개혁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에게 수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혁 자유개혁 정보부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자유개혁청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입니다. 그 재정 건전 원년을 맞이해서 재정 분석과 그 개발 전략에 근거한 자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세입 세출 전망을 통한 재정 분석을 보면 그동안 송도 지역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그 토지를 매각을 통한 그 재정을 확보해서 그 경제 자유개혁을 개발해 왔는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17, 18년 3개년 동안에 8,100억 원 정도의 그 재정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1공구 매립 사업을 통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데, 그 16년부터 18년 3개년 동안이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재정 부족 주요 원인으로는 현안 사업의 투자 시기가 18년까지 11공구 매립에 대한 마무리 및 기반 시설 공사가 5,200억, 또 송도 680구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3,400억,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및 워터프로트 사업에 4,300억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그 11공구 매립 사업이 그 16년부터 매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기반 시설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은 그 수요 차원에서 공급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18년 이후 매립이 그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먼저 1단계로 2018년까지 6809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6일 그 포트만 컨소시엄이 그 컨소시엄과의 그 SLC와의 그 협의를 통해 사업 조정 합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가용 토지 69만 평을 우리 인천시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 사업권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정상화하고, 골프장 부지가 22만 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그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의 2조 8,400억의 그 재원을 확보토록 해서 2018년까지의 그 재정 부족 현상을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는 11공구 사업을 그 3년 동안의 기반 시설을 마침으로써 그 총 209만 평 중에 98만 평에 대한 가처분 용지를 활용해서 3조 7,200억 규모의 그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11-109는 90% 이상의 지금 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30구도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단계는 그 2022년 이후에 그 경제 자유구역 사업 마무리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영종 2지구 그 계획 미수립지에 대한 공유 수렴면을 매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 영종도 동측 공유수면 미단 시티 앞하고 영종도 미개발지 앞부분에 103만 평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까지 매립 면허를 취득해서 그 설계를 맞춰 18년도에 그 1109가 마무리되는 사업과 맞춰서 그 매립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그 1009 이런 그 해양수산부가 공동 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1009에 대해서도 신흥 배후 물류단지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단계별 재정 대책 이외에도 잔여 토지에 대한 그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 이용률을 그 효율화하고 예산 절감 등을 해서 재정 확보 대책을 그 강구를 하는 한편 재정 건전화에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가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가치는 인적 요소,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인적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천의 가치, 브랜드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인천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인천인의 육성과 형성에 저희 인재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의 가치는 역사, 문화, 경제, 행정, 교육 분야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인재개발에서는 인천인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과제로 인천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등 13개 교육과정에 인천의 역사, 또 인천의 문화, 인천의 정책과 이슈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인천의 가치 창조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찾아가는 일일 강사제 개념으로 초등학생에게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의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가치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재 저희 17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버 교육 과정에 인천의 가치, 인천의 잠재력, 인천의 문화 역사, 인천의 인물 등을 공부하는 인천인 과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 소재하는 그 교육훈련 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해양안전기술교육원 등 인천 소재하는 교육훈련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천의 가치 관련 교육 협력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저희 인재개발원이 인천의 가치 창출과 확산에 추진 동력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굴포천 환경성 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 평가입니다. 굴포천은 인천 지역은 물론 경기도, 서울시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5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그 유역 인구가 214만이며 총 길이는 15.31km의 지방 하천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은 그 수질 오염이 심각하나 각 지자체가 수질 개선에 그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굴포천 오염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자료를 제공하고자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연도의 추진 실적으로는 굴포천 본류 구간 11개 지점과 굴포천 유입지류 6개 지점, 굴포천 유입 외부 오염원 6개 지점 등 총 23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굴포천 본류 구간의
그 상류, 중류, 하류를 나누어 각각 2개 지점씩 총 6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등에 대한 그 오염도를 평가하고 작년과 올해 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굴포천 오염 요인 파악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굴포천입니다. 작년에 그 조사한 조사 지점과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주황색의 그 별표는요, 올해 실시할 그 퇴적물 조사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봉천정수장 가동정수지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천정수장의 도승수관로 파손 및 정기 안전진단 등 정기적인 가동 중지 시에 서구, 검단, 강화군, 중구, 영종지역 주민의 고질적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단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배수지 건설 및 비상 연결관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배수지 건설을 통한 안정적 급수 공급 시설 확충과 무단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 연결 관로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 2월에 봉천 사거리 송수관관 비상관로 연결하는 70m는 준공하였고 2015년 1월 29일 저희가 이 무단수에 대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할 건가를 대해서 자체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추진 대책입니다. 31,000톤 용량의 검단 2배수지를 현재 2016년 6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2015년 10월로 앞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수장에서 남동정수장 간 비상관로 1.02km 연결 공사도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 걸 10월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정수장 9만 톤, 남정수장 18만 톤을 증량해서 비상시에 공천정수장 쪽에 그 검단 쪽으로 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 준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그 성산가압장의 그 전력 이중화 공사를 지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거를 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72시간 이상의 그 단수가 돼가지고 검단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었고 지금 또 오면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앞당겨서 공사를 해놓고 그거를 끝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을 돌려서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압장 전력사업 이중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면은 참고해 주시고요. 구군 협조사항입니다. 우선 도로 굴착 등과 관련해서 구군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년도 1사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를 2월 중에 좀 통보해 주시면 상수사업본부의 지하관로 매설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선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선은 부평구청역에서부터 백마장 사거리 성남동까지 그 인천 2호선 환승역과 그 교통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도 9월 달부터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작년 10월 30일 기공식을 한 이후로 공사 착공 예정 구간에 대한 안전 시공, 환경 관리 계획과 교통 처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지작물 이설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출입구 등에 대해 지적 분할 측량을 하고 있고 부평구청과 서구청에 도로굴착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진 계획으로 다음 달부터는 동절기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공사 굴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착 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부평구에서는 청천동 쌍용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아파트 사이, 그리고 백마장 사거리 원적산 터널 상단이 되겠고, 서구의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병과 성남고가 서구 방면의 진입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착 구간이 전체가 동시에 굴착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이 다소 불편해지리라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 착수 진행 사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월 말이 되겠고, 내용은 주요 공사 위치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부평구와 서구에서는 주민 설명회에 해당 통반장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이 통보되는 대로 참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추가사항을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도시철도 7호선,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100% 승소를 했고요.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이 8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634억 원, 그리고 이자가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금요일날 공탁을 했고요. 상대방 항소에 대비해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합리적인 공법 선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법을 선정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개설공사, 공공건축물의 건립 등 대형 건설 사업의 시행 시에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경제성, 시공성 등의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방향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공을 담보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신공법, 신자재에 대한 사례 연찬 등을 통하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분석한 공법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절감 사례로는 우리 본부에서 작년에 준공한 매서울로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노천 구간 및 터널 불착 과정에서 공법 변경으로 시행하여 발파암을 매각 처리하여 사토 처리비와 발파암 매각 대금 총 17억 2,700여만 원을 재정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현장에서 발파암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 금년부터 시행 중인 특허 신공법 자재 선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를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우리 본부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의 설계 반영, 사용 시 설계자 및 제안자가 자문위원회에 자문 및 평가를 요청하고, 자문위원회는 요청자가 제출한 5개 이상의 후보군을 토대로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회의 목적은 외부 청탁 등을 배제하여 업무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사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중구에서 송월동 동화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23억 7,500만 원으로
중구 자유공원 서로 37번 길 일원의 마을 공동 시설 건립과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 시설 정비, 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사업의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1월 6일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 정비공사 및 가로등, 보안등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성월동 주민들이 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및 판매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월동 동화마을 내 도심 슬럼화의 원인인 폐공과 사계수를 구에서 직접 구입 철거해서 거주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개선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및 판매시설에는 성월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판매 부스 및 휴게 음식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에 공동이용 및 판매 시설을 준공하고 5월에 벽화 사업을 준공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유현진 거리 조성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색 거리를 조성하여 야구 명문 동산 출신의 메이저리거 유현진과 동구의 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하여 인천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로 방문 사거리에서 송림 5거리까지 구간 1.4km에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해진 거리 조성 내용은 6개 구간의 테마별 주제를 입혀 야구장 가는 길, 야구장 이야기길, 꿈이 커가는 길 등 6가지 사항의 특색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유현진 기념품 및 야구 관련 조형물 설치와 선수의 성장 과정을 그린 벽화, 표지석, 이정표, 로프 하단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 3월 안에 유현진 재단이 설립되면 유현진 거리 조성 협약을 맺고 5월에 디자인 공모를 거쳐 8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설치한 후 금년 안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유해진 거리의 전체 구간별 내용입니다. 제1구간은 야구장 가는 길로 특색 이정표와 유현진 표지석 등을 설치 조성하고 이 구간에는 야구장 이야기길, 야구 모형 조성물, 버스 승강장, 보도블록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구간에는 책 나눔길을 설치하여 무료 책 나눔 부스 및 동산고등학교 담장을 활용한 사진 전시와 4구간에는 학교 가는 길을 주차장과 특색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5구간에는 꿈이 커가는 길로 125m의 학교 담장에 야구 성장 과정을 그린 벽화길을, 6구간에는 쉼터길에는 휴식을 위한 가로수와 나무벤치, 응원 우편함 등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해서 동구의 관광 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남구 구민예술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숭이동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목공의 마을과 평화시장, 석정마을, 우광로 문화마을 하나의 문화공동체인 구민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숭이 목공의 마을 운영입니다. 마을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수도권 유일의 특성화된 목공의 마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창작 공방이 개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목공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8월 중에는 숭이 목공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숭이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입니다.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자 지난 2회에 걸쳐서 평화시장 살아있네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숭이평화시장 창작공간에 총 7개 팀이 입주하여 새로운 개념의 창작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단계로 마을 재난 위험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우광로 문화마을 운영입니다. 521세대가 거주하는 우광로 문화마을은 마을 주민과 예술가, 활동가들이 모여서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민 공유 공간과 개인 작업 공간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시설인 게스트하우스, 행복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위험지역 보수 등 마을 개선 활동, 문화사회 기업인 행복창작소 운영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목공의 마을과 우광로 마을 등 도심 재생 사업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잇는 문화예술 마을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동과 문화활동 진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숭이동을 인천 대표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구민예술촌 조성사업이 인천시의 관광자원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등 관련 부서의 관광 분야의 컨설팅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비상벨 이용 생활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 운영되던 비상벨이 통신선로의 잦은 고장과 음질 불량으로 인해 위급한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광대역 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전화 기반 비상벨 및 추적 팝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 462대와 공원 화장실 26대 업그레이드 시켜 설치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나 아동 노약자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작동돼 위험 신호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CCTV 설치 시 비상벨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공원 내 여장 화장실과 스쿨존 내에도 CCTV를 설치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화 비상벨 구축 사업 추진 체계도입니다. 비상 상황 시 비상벨을 통해 카메라 영상, 음성 신호, 비상 신호가 통화 관